These two gentlemen are leaders, they're great leaders, and they're going to prove that in the coming months and years. And I think you're going to see very immediate results. I have confidence that that's what's going to happen.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2026년 6월 2일 미국 재무부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하는 내전의 주요 인물 2명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일명 실코프 대령으로 불리는 르완다 해방민주군의 핵심 사령관인 귀스타프 쿠부아요, 그리고 M23의 정보수장 이마니 은젠제,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의 끔찍한 분쟁을 해결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미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내전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조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르완다의 지원을 받고 있는 M23 반군이 자신들이 점령한 콩고 동부 광산에서 채굴한 텅스텐 등 각종 광물을 미국에 직접 판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반군이 스스로 미국에게 광물 거래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콩고 동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콩고를 넘어 미국과 중국의 광물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는 지역적 문제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이 민족 갈등을 겪고 있던 르완다 투치족을 상대로 대량 학살을 자행하며 100일 만에 최대 80만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후 투치족 중심의 르완다 애국 전선이 권력을 장악하며 학살에 가담했던 후투족 민병대와 구 르완다군 잔존 세력들에 대한 보복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잔존 세력들은 보복을 피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콩고 동부로 도주하며 2000년 르완다 해방민주군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 불안정한 콩고의 치안으로 콩고 동부 정글에서 30년 가까이 생존하며 민간인 약탈, 아동병사 징집, 불법 광산 과세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르완다 정부는 르완다 해방민주군을 무력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콩고 동부에 군사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르완다가 지원하는 친투치계 반군 조직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M23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M23은 2012년 처음 등장했다가 일시 해산된 뒤 2021년 재결성되어 2025년부터 콩고 동부의 최대 도시 고마와 부카푸를 차례로 점령하며 르완다 해방민주군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M23은 콩고 동부 마시시 지역의 핵심 지역 루바야 광산을 장악합니다. 이 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콜탄 매장지 중 하나로 콜탄에서 추출되는 탄탈륨은 전투기부터 스마트폰까지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장비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입니다. M23은 루바야 광산을 장악한 이후 콜탄 생산과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이 자금은 M23이 군사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콜탄의 상당수는 르완다로 밀수출되어 비공식적으로 르완다의 주요 수출 광물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르완다는 자국 군대가 콩고에서 반군 활동을 하는 M23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최근까지도 M23과 연관된 르완다 국방군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며 M23과 르완다 정부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르완다가 르완다 해방민주군을 상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콩고 동부의 광산을 우회적으로 점령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르완다 입장에서 콩고가 르완다 해방민주군을 공식적으로 부정하지만 이들을 비공식적으로 활용하며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결국 콩고 민주공화국과 르완다 모두 두 반군 세력과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부정하지만 서로 상대 세력의 존재를 자국 안보 논리로 활용하고 있고 광물 이익은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2008년 중국은 콩고를 주요 광물 공급망 지역으로 판단하고 콩고 내 인프라망 사업과 연계해 도로, 철도, 병원, 댐 등을 건설하는 대가로 콩고 내 광물 접근권을 확보하는 협력을 진행합니다. 이 협력은 2013년 1대1로 사업이 시행되며 아프리카 전체로 확장되는 흐름과 겹쳐지게 되었고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 광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중국 국영기업과 정책은행은 콩고 내 광물 생산량의 약 80%를 통제하고 있으며 14개의 주요 코발트 광산 중 8개가 중국 기업 소유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71%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코발트 정제의 78%를 중국이 처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세계 코발트 공급의 상당수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콩고 내전이 장기화될수록 인권 문제와 치안, 정치적 문제로 서방 기업들이 철수하는 동안 그 공백을 중국이 채우면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미국 내부적으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히토류를 포함한 광물 공급망 구조의 우위를 차지하고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점차 커져가는 중국의 아프리카 영향력을 저지할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초 콩고 대통령 페릭스 치세키티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에게 콩고의 광대한 광물 자원에 대한 지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르완다에 대한 국제적 압박과 서방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치세케디의 발언을 두고 콩고 내 광물 사업권의 교환 조건으로 르완다의 지원을 받고 있는 M23 반군을 상대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을 해달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에서 르완다와 콩고 정부 사이에 워싱턴 평화 번영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콩고는 르완다를 위협할 수 있는 르완다 해방민주군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르완다는 콩고 동부에서 M23과 연관된 군대를 철수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정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르완다 군은 콩고 동부 인근에서 철수하지 않았고 M23은 콩고 내 주요 광산 지역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이 전쟁이 해결되었다고 발언했지만 실제로 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에는 협정의 이면에 광물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협정은 미국 기업에게 콩고 핵심 광물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파트너십은 콩고 내 다른 주가 포함된 투자 협정으로 갈등이 교착 상태에 머물더라도 미국은 상당 부분 차질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콩고 주변국으로 광물 밀반입 되는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기업들은 르완다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콩고 동부에서 생산되는 광물에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콩고 내부의 문제에 관여한다는 것은 미국에게 아프리카 내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중국 견제, 새로운 공급망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6년 2월 콩고 정부는 M23이 점령 중인 로바야 콜탄 광산을 미국에 제한할 전략 광물 협력 대상 자산 후보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에게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의 해결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은 콩고 내 치안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반군 세력을 와해시키고 콩고 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2026년 5월 M23은 콩고 정부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을 미국에게 직접 판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중국 광물 확보 전략이 자신들에게 정치적 정당성으로 이어져 콩고 정부와 미국의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미국이 M23을 제재하는 흐름과 M23이 미국에게 광물을 판매하겠다고 나서는 이 두 가지 행동은 모순적이지만 사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재는 워싱턴에서 체결된 협정을 미국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지만 워싱턴 협정의 지역 경제 통합 프레임워크가 르완다를 콩고 동부 광물의 사실상 재수출 경로로 만드는 구조를 담고 있어 미국의 제재가 르완다와 연계된 광물 기업들에게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순된 구조가 유지되는 한 르완다와 M23이 콩고 동부의 광산을 포기할 이유를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은 콩고 정부와 반군 양측 모두와 접점을 유지하며 콩고 내 생산되는 광물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콩고 내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공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평화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군의 철수를 지지하고 르완다의 군사 지원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국이 자신들의 콩고민주공화국 내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며 콩고민주공화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갖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광물 산업을 유지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콩고민주공화국의 태도는 비중국화 행동을 이어가는 미국에게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모두 지역 평화를 우선한다고 외치지만 그 이면에는 광물 산업에 대한 영향력과 이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함께 연결되어 치안이라는 명분과 광물이 실제 레버리지가 되는 연장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2일 미국 재무부의 발표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일 뿐이었습니다.